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어와 관련된 기출 10가지 유형을 분석하면서 국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는 전체적으로 10가지 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의 강세인데요. 2014 시험을 보더라도 국가직, 지방직에서 비문학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문학 문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은 우선은 시간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20분, 사실 실질적으로는 20분이 아니죠. 16분, 15분 안에도 풀어야 된다고도 하는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가겠죠. 그래서 실제 실력에 비해서는 비문학이 결과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문제 유형이 단순한 기존에 나오던 사실적 사고, 즉 주제, 일치, 제목, 소재와 같은 사실적 문제에서 이제는 추리상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 사고 중심의 문제로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라든지 지문의 일부를 네모를 쳐놓고 네모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해의 강화입니다. 흔히 사트라고 하는 SSAT, 삼성 인적성 검사 시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문학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시험들의 트렌드입니다. 유행이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비문학과 관련된 영역 제가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이론 시간에 못다한 부분들은 특강으로도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유형으로 비문학을 나누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순서 문제의 요령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사고력과 관련된 문제들도 제가 다루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비문학의 강세다. 이것이 우리 국어의 문제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늘 나오는 어문 규정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어문 규정의 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4-5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뿐만 아니라 띄어쓰기 부분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또는 발음의 문제, 그리고 외래어와 로마자까지 공무원에 가장 어울리는 공문서에 들어가야만 하는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체감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영역입니다. 자, 문법의 문항수는 거의 평균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도 나오는데요. 국어에서 90점 받았다. 그런데 2개 틀렸는데 그게 문법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2014 지방직에 나왔던 형태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모두 출제되었던 품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것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항수로 보자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문법을 맞춰야만 합격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3가지 영역들 안에서 벌써 한 10문제 정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휘 영역을 제가 써놓았군요. 자, 이제 어휘 영역. 어휘 영역도 마찬가지로 고유어 문제 또는 한자어 문제, 또 사전적 의미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이런 어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그중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한자와 관련해 본다면 훨씬 더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워킹 딕셔너리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사전이 되어서 늘 사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간단하게 할 것은 국어는 관심이요, 국어는 생활이요, 국어는 재미입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내 곁에서 사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받으면 됩니다. 국립국어원 앱, 표준국어 대사전 앱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앱을 받아서 맨 앞에 초교 화면에다 깔아놓으시면 여러분이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바로 들어가서 단어들을 찾아보아야 해요. 한자도 보셔야 되고요. 사전적 의미도, 예문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문법 같은 경우도 이게 형용사구나, 이게 동사구나, 조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사와 함께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휘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문학입니다. 자, 이 문학이 조금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우르는 2014 국가직에서 관동별곡의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관동별곡을 모르는 사람은 속수무책, 아예 손을 댈 수 없었죠. 수능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고전문학을 약간 방대하기 때문에 손을 놓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해석도 좀 꼼꼼히 하시고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우선순위로 먼저 다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고전도 가능하면 제가 전문 또는 일부러라도 해석까지 교재에 다 3권 문학 부분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는 문학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죠.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험에 문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 문학 외에는 나머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50% 정도 출제됐는데요. 이제 공개된 이후로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9급, 7급을 가리지 않고 문학사와 관련된 부분, 즉 고전 문학사, 즉 고대가요에서 향가에서 그리고 고려가요, 시조, 가사, 고전 소설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현대문학도 1900년대 개화기 때에서부터 1910년, 20년, 30년, 40년대 문학, 지난 2014 서울시에서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던 것처럼 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자, 그 이외에 어법 문제, 항상 최소한 문제 나오죠.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공문서와 관련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한자 문제입니다. 이 한자 문제도 학생들이 정말 막연하고 방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기출 한자에서 시작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한자 잘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열에 10명입니다. 저는 한자 잘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한자를 못하는데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출 한자. 그리고 우리는 한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음이어와 동자 이음을 확인하셔서, 즉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단어들 또는 소리는 또 다른데 뜻이 같을 수 있는 유의관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음 이자나 동자 이음, 글자는 같아도 또 음이 다른 경우들이 더불어 한자에도 있으니까요. 한자를 한자어로 공부하고, 사실은 한자 성어로 공부하면 제일 좋아요. 한자 성어로 공부하다 보면 한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풀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바로 7번째, 8번째 한자와 한자성. 그래서 한자는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한자 성어까지 포함을 한다면 무려 한자 관련 문제가 3문제나 2014 지방직도 최대 3문제씩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9번째입니다. 관용어 및 순어, 역시 속담이 포함되어 있는 관용어, 관용적 표현들도 있고요. 순화와 관련된 것도 7급 등에서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쓰기 영역인데요. 이 쓰기 영역 또한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방식입니다. 특히 수능식의 쓰기 문제, 개요 작성이라든지 고쳐 쓰기라든지 보기의 조건 제시, 자료 제시형 이런 문제들을 줌으로 인해서 특히 공문서와 관련된 게 이 개요 작성 부분들이죠. 공문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점 등을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또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그 개요 작성 유형들도 최근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 신경향이다라고 보여서 10가지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국어를 10가지 기출 영역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일단 3가지는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문학은 기본이고요. 또 어문 규정도 계속 우리 맞춤법 1250선 그래서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랑 지금부터 이론 강의를 하게 되면서 문법에 대한 중요성, 문법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론 강의에 좀 최선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